안녕하세요. 더 아카데미 트레이너 앤드입니다. 오늘 저희 목요일에 미팅 하시는 동안 저희가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스트레칭과 그 운동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인덱스를 보시게 되시면은 처음에 스트레칭의 종류, types of stretching,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심으로써 어떤 베네핏을 받게 되는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제가 몸에서 좀 큰 근육 그룹들만 몇 개 정도 잡아서 스트레칭 하시는 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의 중요성, 왜 자세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또 요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upper curve syndrome이랑 그 lower curve syndr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시자면은 upper curve syndrome은 지금 요즘 현대 사회에서 오피스에서 이런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의자에 앉으셨을 때 컴퓨터를 이렇게 하시고 계실 때 앞쪽으로 너무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하실 때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빼져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걸로 인해서 upper curve syndrome이랑 lower curve syndrome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요.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바로 자세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제가 준비한 거는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그런 upper curve syndrome이나 lower curve syndrome을 대비를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류의 types of stretching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은 static stretch가 있고요. 두 개의 종류에는 dynamic stretch가 있습니다. static stretch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static stretch는 아무런 부동 자세에서 그런 벽을 짚거나 아니면 아무런 무브먼트가 관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짐에 가시는 분들이 스태틱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칭은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스태틱 스트레칭이랑 약간 다른 게 조금 어렵다기보다 왜냐하면 무브먼트가 인볼브가 되기 때문에 스태틱 스트레칭보다는 약간 좀 더 지식이나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스태틱 스트레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운동하시기 전에 스태틱 스트레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슬라이드가 가면서 운동하시기 전에 스태틱 스트레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동 끝나고 스태틱 스트레치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나믹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은 다이나믹 스트레치는 이 라이저 위에서 예를 들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보시면은 위아래로 동작이 구분이 가시는 게 다이나믹 스트레치가 되겠고요. 스태틱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 자세에서 위에 올라가셔서 스트레칭을 한 5초에서 30초 정도 하시는 거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 분류가 나뉘게 되겠고요. 다음에는 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저희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하시게 되시면은 일단 근육의 텐션을 없애주세요. 저희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를 하셨을 때 다음날 되시면은 이 팩토리스 메이저 여기 가슴에 굉장히 많이 텐션이 오신 거를 느끼게 되시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금이나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보시겠지만 그 리커버리도 약간 도와주게 되시고요. 그리고 레인지 오브 모션, 조인트의 레인지 오브 모션도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인지 오브 무브먼트가 길어지게 돼요. 가동 범위가 좀 더 길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다 내려가시는 레인지 오브 모션이 못 하시는 경우 어깨나 팔꿈치에서 뭔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스트레칭 하셔서 끝에까지 다 내려가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그 근육들의 코디네이션을 서로 도와줘요. 서로 그 코디네이션을 잘 되게 해서 파이버나 근육이 좀 더 빨리 그로우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세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 하시게 되시면은 스트레칭만 하심으로써
땀도 굉장히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 거고요. 또 에너지 레벨, 스트레칭을 하심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써 또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AP통신, 영국에 있는 AP통신에서 스태틱 스트레치랑 다이나믹 스트레치에 대해서 비교를 한 리서치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AP통신에 따르면은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스태틱 스트레치가 운동하시기 전에 하시는 걸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AP통신에서 리서처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스태틱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은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치 스트레치를 하시게 되시면은 그 저희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하게 돼요. 스트레치 스트레치를 하면서 그 오버 스트레치가 되지 않도록 더 텐션이나 컨트랙션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 뜻은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근육이나 이런 게 펑셔널리티가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보시게 되시면은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태틱 스트레치를 했을 때 decrease performance가 나왔다는 게 이게 그래프적으로 나왔고요. 보시면은 위쪽에 조금 진한 회색 표시가 되시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태틱 스트레치를 하신 분들이고 밑에 연한 갈색, 연한 회색을 하신 분들은 스트레치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몇 분을 뺀 이 넘버 9을 뺀 다른 분들은 대부분 스태틱 스트레치를 안 하신 상태가 하신 상태보다 조금 더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에 다이나믹 스트레치를 하시게 된 분들은 이 스프린트 30m를 결과를 하신 동안 퍼포먼스가 올라간 게 됐습니다. 이 노란색을 보시게 되시면은 스태틱 스트레치는 하셨을 때 7.5초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파란색 다이나믹 스트레치를 하셨을 때 7.3초가 나오게 됐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올림픽 선수나 뭐 달리기 하시는 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0.2초면 굉장히 많이 은메달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운동하시기 전에 스태틱 스트레치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스태틱 스트레치를 하지 말아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에서 오버 스트레치가 되지 않으려고 더 컨트랙션이나 텐션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뜻은 제가 가슴 운동할 때 전에 가슴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거기서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스트레칭을 하시기보다는 그 가슴을 서포트 해주는 어깨 또는 팔꿈치에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스쿼트 하실 때는 엉덩이나 아니면 또 힙 플렉서 그리고 또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절대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만약에 힙 플렉서나 글루티우스 맥시무스를 스트레칭을 하시는 경우 이 힙이 펠빅이 열려버립니다. 펠빅이 열려버리는 상태에서 스쿼시나 또 런지를 하시게 되시면 그만큼 엉덩이를 파이어링 할 수가 없게 되세요. 그래서 하시는 것보다 그 전에 런지를 가볍게 웨이트를 드시지 않고 하시게 되시거나 아니면 바디 스쿼트로 먼저 워밍업을 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후 스트레치는 렌즈 오브 모션을 또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워크아웃 리커버리, 그 운동하신 뒤에 그 머슬 소어니스나 아니면 그런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스트레칭은 아무나 진짜 운동을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상관없이 같이 아무나 다 하실 수 있는 정말 스트레칭으로 하심으로써 그 스트레스나 아니면 페인이나 그런 거를 릴리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큰 머슬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슴 같은 경우 이거 제가 3개를 이렇게 나눠 드린 이유는 좀 더 프로그레스가 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일단 처음에 가장 쉬운 스트레칭 같은 경우 가슴 팩토리얼리스 메이저는 체스트 익스펜션이 되겠습니다. 그냥 손을 옆으로 이렇게 쭉 멀리셔서 앞쪽으로 가시게 되시면은 가슴이 스트레치가 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 하시고 싶으시다 하실 분은
벽이나 아니면은 문을 잡으신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좀 더 스트레칭을 좀 더 느끼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잡으신 상태에서 런지 포즈를 하시고 반대쪽을 보시면 조금 더 스트레칭을 느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스테빌리티 볼을 가지고 스트레치를 하시게 되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실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장을 안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스트레칭이 되셔서 어깨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 스트레치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 상태에서 리서치를 하시거나 뭐 유튜브에 가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스텝을 찾아보시는 상태에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도 드렸고요. 다음에는 등의 가장 큰 근육은 렉티스머스 도르시가 되겠죠. 여기서 윙이라고 하죠. 다들 등에 있는 윙.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그냥 프론트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책상이나 의자 높은 거를 잡으신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기우시게 되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 약간 좀 더 스트레칭을 더 느끼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무릎을 꿇으시고 그거 처음에 하시는 것보다 좀 약간 낮은 의자나 아니면은 공을 앞으로 기우시려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거는 이 엉덩이가 이 종아리에 닿게 앉으시면 안 돼요. 이게 90도가 이렇게 딱 맞추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여기 머리가 너무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시면은 이 안테리어 델토이드나 아니면은 포스테리어 델토이드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앞쪽으로 기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 리지스트 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리지스트 밴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나마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리지스트 밴드 스트레칭을 한번 유튜브나 구글에 찾아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트랙션이나 어떻게 다른 그 시너지스트가 릴렉스 되는 거를 느끼신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텐션이 가해지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되는 스트레치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 렉터스 피모리스, 저희 허벅지라고 하죠. 화저스텝 중에 하나인데요. 화저스텝 중에 하나는 니 밴드가 있겠습니다. 니 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리 벽에 손을 이렇게 집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뒤쪽으로 종아리를 햄스트링에 다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실 거는 이 접히신 다리가 옆쪽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바로 왼쪽 지탱하고 계신 발에 무릎에 부딪힐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어드밴스 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저나 아니면 아까 그 레티스머스 돌시 하시는 그런 공을 가지시고 여기 티비아리스 안테리어 쪽에 이 종아리 앞쪽이 되겠죠? 종아리 앞쪽에 공이나 이런 라이저를 놓으신 상태에서 런지 포즈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살짝 기울이시게 되시면은 여기 뒤쪽에 있는 구부린 상태의 렉터스 피모리스가 좀 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같은 경우는 폼 롤러입니다. 폼 롤러는 지금 렉터스 피모리스 허벅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같이 할 수가 있는데 upper back, mid traps, 그리고 lat, rhomboid, 그리고 chest,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groins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렉터스 피모리스예요. 폼 롤러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폼 롤러 같은 경우는 정말 저 롤러만 있으면 아무데나 다 스트레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더 어드밴스 된 스트레치를 찾아보시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자세가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할 말씀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자세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해요.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짐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트랙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시는 그런 털에는 메디컬 털에는 아고니스트랑 엔타고니스트 그리고 시너지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힙 플렉서가 굉장히 타이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힙 플렉서. 이게 보여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보시면은 힙 플렉서가
저 위에 있는 손가락 이 마디마디가 상체가 되겠고요. 이게 손바닥이 이제 하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손등 있는 곳이 엉덩이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곳을 잡아볼게요. 이곳을 잡게 되면은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게 돼 있죠. 똑같아요. 저희 몸이랑. 만약에 이 힙 플렉서가 이렇게 딱 잡혀진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시게 되시겠다 하시면은 당연히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서 올바른 스쿼트 자세가 아닌 앞쪽으로 이런 인사하시는 자세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이 힙 플렉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고니스트, 엔테고니스트, 시너지스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힙 플렉서가 타이트 하시게 되시면은 이 뒤에 글루리우스 맥시머스 엉덩이나 그리고 또 햄스트링 풀링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글루리우스 맥시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같이 또 드리겠지만 글루리우스 맥시머스를 많이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힙 플렉서가 하시게 됨으로써 햄스트링 풀링이나 아니면은 스쿼트 자세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앞으로 기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속적인 컴퓨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 문서 작업을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게 되시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일반적으로 위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시면은 이 자세가 힙 플렉서가 분명히 타이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굉장히 염두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왜 자세가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으로 이렇게 허리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U자로 하시게 되시면은 이렉틸 스파인이나 아니면은 등 링 스파인, 힙 플렉스랑 그 이렉틸 스파인이가 완전히 랭튼돼서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앞쪽 컴퓨터에 들어가시려고 하죠.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퍼크로스 신드롬, 이 관계가 어퍼크로스 신드롬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내가 그런 자세를 나쁜가를 아이덴티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딱 보셨을 때 이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뚝 기우신 분들 아니면은 펜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으셨을 때 펜이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시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기우신 분들을 보시면은 이거는 어깨가 앞쪽으로 기우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딱 일자로 잡으셨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기우셨으니까 펜이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것 같이 제가 스트레칭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퍼크로스 신드롬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어퍼크로스 신드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롬보이드 그리고 넥 플렉서 머슬이 굉장히 약하세요. 롬보이드 같은 경우는 제 날개뼈 있는 여기 바깥쪽, 살짝 바깥쪽 이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타이트닝, 그리고 숄트닝, 뭉치고 또 근육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가슴이나 그리고 어퍼 트랩, 승모근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세요. 그래서 어느 운동을 하신 어퍼크로스 신드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운동을 해드려도 어깨가 같이 인볼브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고니스트, 엔타고니스트, 시너지스트와 같이 에고니스트가 운동이 안 되면은 엔타고니스트가 프라임 무브로 바꿔버려요. 근데 엔타고니스트도 그게 서포트가 안 돼버리면은 시너지스트가 프라임 무브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그게 바로 시너지스틱 도미넌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 원래는 가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슴의 느낌을 못 받으시는 분, 어깨나 삼두에, 트라이셉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근육을 수축, 이완하시는 법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세가 안 좋으셔서 가슴의 느낌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어퍼크로스 신드롬 하시는 분들은 이 미트랩스랑 롬보이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등좀 잠깐만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등 가운데 여기 양쪽 스캐플라라고 하죠. 이 날개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딱 다 나왔을 경우 프로트랙션이 되겠고요. 여기서 안쪽으로 서로 모였을 때 리트랙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미트랩스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상체가 뒤쪽으로 쭉 펴지게 되겠습니다. 롬보이드 스트레칭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퍼컷 신드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게 midrowing이나 그 대신 latissimus dorsi, 이 랩 풀다운이나 아니면 체스트 프레스는 당분간 자세를 교정하신 후 운동을 하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슴이랑 승모근이 타이트닝하고 숄트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벤치프레스나 가슴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 상태에서 계속 앞쪽으로 숄트닝 되겠죠? 그 상태에서 가슴에 근육이 붙거나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될 경우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시는 상태에서 쭉 빼셔야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몇몇 분들 가슴 운동 하실 때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셨다가 쭉 올라오셔야 되는데 어퍼컷 신드롬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시면은 가슴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승모근이 인볼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너지스틱 도미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롬보이드 그리고 미드트랩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퍼 트랩스를 디액티베이션을 하는지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제가 이 정도만 하시면은 그래도 자세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약간 운동의 방법을 드렸고요. 처음에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인터널 로테이션은 케이블을 가지고 안쪽으로 쭉 당기시게 되시겠는데요. 안쪽에서 중요한 거는 이 팔꿈치가 옆에 붙이셔야 돼요.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건이 그림에서와 같이 수건이나 뭐 받침대를 여기다 쭉 잡으신 상태에서 안쪽으로 당기시게 되시겠고요. 다음에는 엑스터널 로테이션인데 엑스터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엑스터널 로테이션도 수건이나 뭐 받침대를 놓으시고 바깥쪽으로 쭉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캐듈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숄더 블레이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깥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모으신 상태에서 쭉 당기시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엑스터널 로테이션 바로 투 탑인데요. 밑에 쪽에서 바깥쪽으로 엑스터널 로테이션을 하시면서 스캐플라나 미트랩스 운동을 같이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은 밑에서부터 위로 탑 투 바람 투 탑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또 탑 투 바람이 되겠습니다. 엑스터널 로테이션으로. 이제는 로어 크로스 신드롬이 되겠는데요. 로어 크로스 신드롬 같은 경우는 어퍼 크로스 신드롬이랑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어퍼 크로스 왜 크로스 신드롬이 되겠냐면은 앞쪽에나 뒤쪽에 있는 그 서로 반대쪽에 있는 근육이 서로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가 거져 있는데요. 이렇게 크로스에 있는 상태에서 어퍼 크로스 신드롬, 로어 크로스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어퍼 크로스 신드롬이나 로어 크로스 신드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로어 크로스 신드롬 같은 경우는 배가 굉장히 위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로어 크로스 신드롬 있으신 분들은 배에 힘을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셋업 같은 경우 하시는 거 이게 이쪽이 등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라고 생각하시면은 셋업 하시는 경우 이렇게 올라오세요. 일자로 컬브가 돼서 올라오시질 못하는 게 배에 힘을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세요. 왜냐면은 이 골반이 이게 이렉틸 스파인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골반이 앞쪽으로 안테리얼 쪽으로 틸트가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선 배에 힘을 주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이 상태에선 글루리우스 맥시머스를 쭉 당기시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루리우스 맥시머스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말씀드렸던 이렉터 스파인에 너무 타이트해져서 이렉터 스파인의 뒤에 척추 비립근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루리우스 맥시머스 운동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많이 해주시면은 좀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어 크로스 신드롬은 그 어퍼 크로스 신드롬이랑 같이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쭉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컴퓨터 하실 때 침대에 누우셔서 이렇게 쭉 빼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어 크로스 신드롬에 대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이나 글루리우스 맥시머스 미디우스를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어 크로스 신드롬 같은 경우 햄스트링을 풀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너지스트 도미넌스로 이렉터 스파인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글루리우스 맥시머스의 자극을 못 받게 됩니다. 글루리우스 맥시머스의 자극을 못 받게 되면은 그거의 시너지스트인 햄스트링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햄스트링이 테이크오버 함으로써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 브릿지, 엉덩이, 글루리우스 맥시머스 그리고 햄스트링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웨 스트레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소웨 스트레치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태에서 런지 포즈 하신 상태에서 손을 위로 쭉 드신 상태에서 45도 각도를 보시고 앞쪽으로 쭉 밀으시면은 전반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이쪽에 소웨스를 다 느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스쿼트이 되겠는데요. 스쿼트 이것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시기에 한번 집에서 이 사진이나 아니면은 친구분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 한번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직접 봐보세요. 이 사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뒤에서 바를 이렇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디웨이 스쿼트를 하셨을 때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우신다.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앞쪽으로 인사하시는 것 같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웨스 힙플렉서랑 그리고 이 글루리우스 맥시머스의 힘을 들이는 법을 모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벽을 보고 이게 좀 웃겨요. 보시면은 벽을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요. 제 몇몇 클라이언트한테도 이거를 해드려서 얼마나 느낌이 더 가냐고 말씀을 물어봤는데 보통 스쿼트보다 조금 더 많이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을 보고 캐럴벨이나 아니면 덤벨을 잡으셔서 다시 올라오시는 방법을 택하시면은 글루리우스 맥시머스를 좀 더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마지막은 제 보너스로 제 옛날 사진을 넣었습니다. 옛날에 뚱뚱했을 때고요. 지금은 이때는 프로필 사진 촬영했을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야죠. 질문. 네. 이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네. 프라플 스쿼트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 세 가지가 다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은 가운데 게 괜찮은 거고 양쪽이 잘못됐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인가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네. 보시면은 앞쪽 두 개랑 예. 이 맨 뒤에 거랑은 네. 다른 스쿼트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쪽은 프론트 스쿼트잖아요. 네. 이 바벨을 앞쪽으로 두신 상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을 두신 상태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맨 앞에 있으신 상태는 네. 이 바벨이 뭐라 그러지? 네, 거기 그 어퍼 트랩스가 아닌 완전 밑쪽에 이렇게 내려오시게 돼 있죠.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렉터 스파인이랑 그 척추에 네. 스파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세요. 그럼으로써 엉덩이에 힘을 주시지 못하고 허리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다 쏠리게 돼 있으세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올바른 스쿼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스쿼트 이거 보시면은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겠죠? 그거에 비해서 이쪽은 앞쪽으로 완전히
기우시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또 마지막 스쿼트 자세, 이 프런트 스쿼트는 저는 제 고객분들한테 프런트 스쿼트를 안 시켜드려요. 프런트 스쿼트를 안 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팔꿈치나 아니면은 앞쪽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레벨을 따라하신 분들이 아직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 스쿼트 자세가 어느 정도 맞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세션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이제 50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저는 처음에 다이나믹 스트레치로 그냥 바디웨이트 스쿼트를 맨 처음에 무조건 해요. 저는 세션마다 스쿼트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벨을 짚고 하느냐 아니면 덤벨을 양쪽에 잡으시고 하느냐 그거의 차이인데 무조건 다이나믹 스트레치로 다이나믹 웜업으로 무조건 스쿼트를 시키고요. 무조건 스쿼트에 그 로잉, 베어핸드 로잉이나 아니면 숄더 프레스를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다리를 올리시게 되시는 그 동작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게 되시면 땀이 어느 정도 나세요.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는 제가 스트레칭을 절대 안 해요. 하체 운동할 때는. 그리고 가슴을 하실 때는 가슴을 스트레칭을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어깨나 팔꿈치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한 10분 정도 그런 5분에서 10분 정도 워밍업을 하고요. 아니면은 먼저 일찍 오셨으면 트레드밀이나 먼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워밍업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레귤러 셋으로 가게 되시면은 바벨을 집으시거나 아니면은 덤벨을 옆에 잡으시고 스쿼트를 하시게 되시는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다 하셨나요? 오케이. 오늘 애쓰신 앤디 선생님께 박수 한 번 더. 네.